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로그래머를 대체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발표할 전현우, 홍준혁, 나우혁, 권도현입니다. 저희는 6가지의 소주제로 나누어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GitHub 코파일럿, 코파일럿의 원리, 코파일럿의 학습 데이터, 코파일럿의 보안 문제점, OBJ 액티브, 프로그래머의 미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은 사용자 대신 코드를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코멘트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묘사하면 AI가 코드를 작성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날씨 정보를 가져와라 라고 입력한다면 날씨 서비스 API를 활용해 정보를 가져오는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파이썬, 루비, 자바스크립트, 고 등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부가 기능으로 이미 작성된 코드의 맥락까지 고려하며 코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주제인 코파일럿의 원리에 대해 발표하게 된 2학년 5반 전현우입니다. GitHub가 개발한 코파일럿에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코덱스라는 코드 생성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습니다. 코덱스는 GPT-3라는 자연어 생성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GPT-3는 인간이 구사하는 매우 복잡한 문장을 구사하여 실제 인간이 만든 문장과 구분하기 힘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자연어 생성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코파일럿은 개발자가 주석으로 입력한 문장을 분석하여 해당 문장에 맞는 코드를 생성합니다. GitHub 코파일럿은 인터넷에 공개된 코드뿐만 아니라 GitHub에 있는 코드도 학습하여 코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코파일럿 개발진에 따르면 파이썬 코드 생성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 5,400만 개의 GitHub 저장소가 사용되었고 학습한 파이썬 코드는 무려 159GB에 달한다고 합니다. 159GB 코드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약 52억 2,300만 줄의 코드라고 합니다. 코파일럿 제작에 사용된 코덱스와 GPT-3의 차이점은 GPT-3는 사람이 구사하는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사람의 문장을 학습하여 사람의 문장과 매우 유사한 문장을 생성하지만 코덱스는 코드를 학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하는 코드를 생성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코덱스에 기반이 된 GPT-3에는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을까요? GPT-3에는 비지도 학습이라는 인공지능 학습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이 중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는 다르게 학습하는 데이터에 정답 역할을 하는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지도학습에는 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하여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그룹을 만들어 분류합니다. 이 방식을 군집화라고 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를 얻기 힘들거나 데이터 수집 비용이 클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 후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하여 발표할 나우혁입니다. 먼저 정형 데이터는 즉시 통계적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을 만한 형태로 정리되고 가공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데이터 수치만으로 파악이 쉬운 데이터를 말하고 이름, 나이, 카드번호 등 주로 숫자와 짧은 단어로 구성된 데이터가 그 예시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값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데이터를 말하고 긴 텍스트, 음성, 영상과 같은 데이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언어 현상을 컴퓨터의 언어로 변환해줌으로써 컴퓨터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과정 및 기계학습과 딥러닝 이론의 복잡함과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도 자연어 처리 활용의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의 정의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지각, 학습, 추론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주요 딥러닝 기법으로는 순환신경망과 합성곱 신경망 등이 있습니다. 순환신경망은 주어진 입력값들의 순서가 의미가 있을 때 입력값이 앞의 입력값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사용되는 신경망으로 주로 순서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원래 이미지 처리를 위해 개발된 신경망으로 예상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게 되면서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활용 분야가 넓어진 케이스라고 합니다. 보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파일럿의 보안상의 문제점은 다양합니다. 그 중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저작권 문제입니다. 코파일럿에 탑재된 AI의 주 학습 데이터는 주로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소스코드입니다. 이 소스코드에는 사람들이 GitHub에 올려놓은 코드 또한 포함됩니다. 개발자들이 무료로 오픈해놓은 코드가 AI의 유료화로 이어지는 보안 측면에서 코파일럿이 생성한 코드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파일럿을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모두 다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펜더 봇 및 코드 QL 보안 스캐너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보안 측면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GitHub 코파일럿에 대한 활용 앱을 기획한 홍준혁입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있으나 실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비전공자 분들을 위한 앱을 생각하고 기획해봤습니다. 목차인데요. 앱의 기능, 메뉴 구조, 구체적인 설명과 기본적 인터페이스 목표, 개선점과 비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앱의 기능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 구성에는 우선 웹이나 앱으로 제작되어서 홈 화면에 코파일럿
인터페이스 이동 아이콘, 전문가 연결 및 다양한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 커넥션 아이콘, 강의 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 그리고 고용의 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한 앱이나 웹에서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홈 화면에 이러한 4가지 이동 아이콘을 구성했습니다. 홈 화면에 코파일럿 이용 인터페이스가 있고 다른 것은 아이콘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 인터페이스는 영어를 거의 모르는 사용자라도 이용할 수 있게 번역 툴을 이용해 서버와 연결하여 GitHub 코파일럿과 상호작용하여 별값 값을 낸 후 사용자에게 나타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의 연결은 홈 화면에서 세컨드 창으로 넘어왔으면 전문가와의 컨설팅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로 나뉩니다. 거기서 이동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강의는 평소 우리가 듣던 인강 사이트에서 착안하여 강사의 나열에서 강사만의 개별적 커리큘럼을 밟는 느낌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딩 1타 강사가 나오게 되고 코딩 교육이라는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기존 인강 사이트와 달리 깔끔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마켓은 코딩 플러스 토익이라는 코익 시험으로 창업자들의 사람의 효율성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며 잡코리아와 비슷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전해야 할 점은 인터페이스 구성 툴을 입혀 직접 만들면 좋겠고요. 좋은 점은 코딩 교육의 선두주자가 된다는 것과 소규모 창업자의 프로토타입 제작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과 인재를 발굴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GitHub에서 개발한 코파일럿을 보면 미래에는 더 이상 프로그래머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프로그래머의 일인 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죠. 그러나 미래에도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머의 일을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학습한 데이터에서 벗어나는 결과물을 낼 수 없어 새로운 창작물을 낼 수 없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머는 개발 역량 이외에도 기획, 협력 관리와 같은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머가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프로그래머 직군을 위협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머는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능력인 기획 능력, 협업 능력 등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